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툴젠의 최근 저촉 심사 관련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프라임 메디슨이 상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섞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퍼 카스9 관련해서 진핵세포에 누가 먼저 실험을 했고 성공을 했느냐 하는 발명자를 가리는 이제 저촉 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툴젠이 이 저촉 심사 대상으로 끼지를 못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촉 심사 대상이 되었다라고 해서 저촉 심사가 한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던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CBC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하고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6년 만에 판결이 났고, 그래서 브로드가 이제 이긴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죠. 그래서 원핵 생물에서는 CBC, 그 다음에 진핵 생물에서는 브로드가 발명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 아직은 이제 CBC에서는 승복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건과는 별개로 해서 이제 툴젠하고 CBC, 툴젠하고 브로드, 요 저촉 심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시작된 거고, 요 새로운 저촉 심사는 페이스 1, 페이스 2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모션 페이즈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페이즈,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번에 모션 페이즈의 결과가 나왔는데 시니어 파티로 툴젠이 이제 지위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위를 얻게 되고 나면은 나머지 CBC라든가 브로드, 실질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브로드 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브로드가 자신들이 더 먼저 발명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 전에 그 CBC하고 브로드하고 경쟁을 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로드가 먼저 그 2012년 당시에 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시니어 파티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승소를 한 거죠. 그래서 시니어 파티로 가는 주체가 승소할 가능성이 한 75%가량 된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허에 이제 승소를 하고 나면은 뭐 얼마를 받을 거냐 하는 이 승자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툴젠에서도 명확하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의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도 이 바이오의 이런 핵심 기술, 특히 바이든도 언급을 했는데, 크리스퍼 카스9은 합성 생물학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로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촉 심사의 중요성이 미국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함부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CBC하고 브로드도, CBC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방 순회 법원에 다시 항소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지리하게 길게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에서는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합리적인 그런 시나리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툴젠만 보더라도 이제 첫 해년도 작년이죠. 그때 80억 이상 자금이 소요됐고, 올해도 뭐 100억 이상 소요됐고요. 내년에 진행되는 프라이어리티 페이즈에서는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300억 이상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고, 이게 당사자인 3개 회사가 다 합쳐진다 그러면 1000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이게 한번 되돌아 보게 되고요. 아무튼 그 전에 더 큰 비용이 들기 전에 이 3사는 합의를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클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상반기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약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누가 승소를 하더라도 사실 클레임을 걸 수가 없어요. 아직 신약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신약이 승인이 돼서 실제 소비자한테 팔리지 않고 그냥 개발 임상 단계면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 받는 돈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대신 이제 현재 C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리아라든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한테 일정 돈들을 1조 이상 이제 받아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아마 수치를 할 수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을 이제 일정 부분 그 특허에 대한 특허료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내년 상반기에 신약 승인을 받는다. 지금 이제 BLA를 11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내도록 이렇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자료를 다 제출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신약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입장에서 특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신약이 승인된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승인되기 전에 특허 소송에 대한 그런 결말을 짓고자 하는, 즉 부담을 덜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또 강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복합적으로 좀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지 않나 라는 거고요. 일전에 그 CBC하고 브로드하고 판결이 났을 때 뉴욕 로스쿨의 제이컵 셔코우라는 교수님이 이제 추정을 한 거를 보면 CBC가 브로드한테 약 1억 달러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는 줘야 될 것 같다, 손실을 볼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툴젠이 받는다 그러면 최소는 1,000억 이상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 기준을 한다 그러면 맥스는 이제 1조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스윙폭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일단은 몇 천억 수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이 합의되는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 선에서 미리 합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아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